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8월 3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같이 비가 왔습니다만은 부산 주로는 상태가 좀 컨디션이 괜찮았고 서울도 똑같이 비가 왔는데 서울은 배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주로가 약간은 좀 젖어 있는 주로로 지금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 비가 와서 모래 쏠림 현상이 또 발생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주로 파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기수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남아프리카에서 온 디에고라는 기수가 토요일부터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수가 또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도저도 아닌 기수가 왔을지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여하튼 좀 좋은 기수가 왔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제가 4경주와 8경주 주메인과 메인 경주로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2세 마필들의 접전이죠. 일단은 주행검사에서 두각을 보였던 마필들이 먼저 팔릴 수밖에 없죠. 지금 신예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걸음을 몰라요. 그 중에서도 4번 팡팡대로, 자,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어디든지,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팡팡대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행검사에서 뭐 선행을 가가지고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어디든지 역시도 직전에 주행검사를 이제 2번 한 말도 있고 3번 한 말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주행검사 뛰고 나서 심사 제외가 됐었죠.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게이트가 지금 이 1000m란 말이죠. 안쪽 게이트가 훨씬 유리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어디든지하고 팡팡대로는 선행을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어디든지는 일단 따라가면서 모래 적응까지 했단 말이죠. 게이트는 외곽이어도 따라가면서 모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 서가지고 모래를 맞는다 해도 우리가 제대로 뛰겠구나 하고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마리가 다 조교 상태는 좋아요. 팡팡대로도 조교가 좋았고 어디든지도 조교가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는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따라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어디든지가 조금 더 좋은 안정적인 마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대한 마필로 팔려주는 게 두 마리거든요. 안쪽에 동강의 스타 그리고 스토닝킷. 근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1000m의 외곽 게이트, 더군다나 이제 몇몇 마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작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1200은 1000m의 외곽 게이트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10번 동강의 스타인데 지금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인데 역시 동강의 스타도 따라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발걸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컨디션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나머지 마필들, 만약에 어떤 마필들이 뛰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말 뭐 생뚱맞은 게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아직 발걸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 경주의 제일 중요한 팁은요 그거 같아요. 배당판 선생님. 우리 여기서는 꼭 배당판 선생님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하고 우리가 이제 마번을 잡았잖아요. 근데 현장 배당판이 딱 열렸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말이 팔려주고 있어. 그럼 걔는 절대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경주 같은 경우는 각대로 보도에 현장 배당판 선생님을 꼭 참고하셔서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 경주는 이제 국산 2세 신마들이고, 이번 경주는 외산 시네마필들의 접전인데, 뭐 한번 뛴 놈도 있고 처음 뛰는 놈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처음 뛰는 남산벨트가 자, 지금 코지 기수 기승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너무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왓소이다 문세영 기수인데, 왓소이다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데뷔전 치르면서 이 좋은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마필은 1번 마이 엠파이어입니다. 일단 게이트 조건이 1000m에 아까 제가 직전 경주 말씀을 드렸죠. 1000m에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 게이트 출발이에요. 부담 중량은 뭐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2세 수말 55.5면 뭐 기본 부담 중량이죠. 더군다나 이
마이 엠파이어를 세게 보는 이유는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는데 기수 변경 그리고 조교 상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마필의 상태, 기수의 상태, 정계적인 이점, 이 모든 조건이 마이 엠파이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워낙 좋아졌어요. 그래서 1번 마이 엠파이어를 당연히 세게 봐야 되고, 여기서는 당연히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복병 마필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6번 마이웨이 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0조 마방에서 두 마리가 같이 나왔어요. 훈련도 동반조교를 시키면서 발걸음을 좀 잡아놨는데, 마이웨이 보스가 지금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주행검사 끝나고 나서 발걸음의 변화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준비 과정이 괜찮았어요. 물론 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너무 임다빈 기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기수라서 좀 현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마이웨이 보스라는 말 자체는 준비가 잘 되었다. 주행검사 때하고는 다른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이경주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마필은 안쪽에 마이 엠파이어, 자, 그리고 같은 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이웨이 보스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인기 마필들 자체가 불안하죠. 안쪽에 컴플리트 브로, 그리고 외곽에서는 10번 문학댄스, 이 두 마리인데, 자, 일단 컴플리트 브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뭐 선입에서 탄력을 좀 유지하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발걸음이 시원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수까지 조한별 기수. 저는 조한별 기수가 타면 그냥 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문학댄스입니다. 똑같아요. 직전에 이 두 마리가 발걸음 자체가 시원하게 뻗는 발걸음은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그 정도의 발걸음이었는데, 더군다나 문학댄스는 게이트도 외곽에 직전에 접전 상황에서 뭐 근소하게 앞서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기수가 든든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조인권 기수,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명의 기수.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비바참의 디에고 기수가 첫 기승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기승. 근데 이 비바참이라는 말이 410kg대 조그마한 말이죠. 워낙 조그마한 말이고, 디에고 기수가 이제 어떻게 탈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니까 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디에고 기수를 믿을 수는 없겠고, 여기에서 저는 딱 복병마를 한 마리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누리으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깜빡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마방 자체가 워낙 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마방이라서 현장에서 배당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누리으뜸을 왜 보느냐? 직전 경주에 올라왔던 끝걸음은 누리으뜸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컴플리트 브로나 문학댄스는 올라왔던 끝걸음이 그냥 그런 마필들이었고, 끝걸음 자체는 누리으뜸이 가장 좋았는데, 너무 후미에 있다가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주니까 이게 좀 못 잡았단 말이죠. 자, 근데 누리으뜸이 김옥성 기수가 타다 김태희 기수로 바뀌니까 바로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마필이 능력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기수가 변경됐을 때는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누리으뜸이 좋아요.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하고 직전에 호흡을 맞추면서 변화된 발걸음을 보였고, 거기다가 탄력감까지 좋았어. 근데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 별로야. 얘네가 뭐 발걸음이 쏙 시원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3번, 10번 최저배당은 뭐 여러분들한테 때려 죽여도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누리으뜸 끝걸음을 한번 믿어보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안쪽에서는 3번 여왕삭스입니다.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되었죠. 일단 게이트 조건 좋아지고 기수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왕삭스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레이팅 35점 3착 승급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 3착 오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왕삭스라는 마필의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한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기수가 변경돼서 지금 뭐 장추열 기수 2025년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죠. 최고의 전성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좋겠습니다만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게 8번 라온 스펠레타.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라온 스펠레타 같은 경우에도 직진이 똑같아요. 여왕삭스하고 똑같죠.
뭐 끝걸음 자체가 시원한 그런 마필은 아닌데 그냥 등떠 밀려 팔려주는 거죠. 편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라온 스필레타 같은 경우도 그 마방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1조 박종권 중개사 마방도 라온 시리즈를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라온 마필들이 한참 막 예전에 부산 19조랑 이렇게 하고 뛸 때는 정말 뭐 마방 막 자체가 쭉쭉쭉쭉 올라가죠. 근데 마방의 기세가 꺾여가지고 그 대표 말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이유가 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경험상 마방의 대표 말들이 꺾여지기 시작하면 그 마방이 사가리가 갑니다. 아주 그냥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서울의 1조 라운 시리즈, 그 부산의 20조의 위너스맨이 딱 버티고 있을 때는 20조 마방들 밑에 하위군의 마필들이 막 쭉쭉쭉 따라 뛰어요. 이상하게 뛰어줘. 근데 대표마가 딱 꺾이는 순간부터는 마방이 맛이 확 갑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라운 스필레타 믿을 수 있어요? 강력하게? 못 믿어요. 여기에 대한마필을 팔려주는 게 파워밴드인데, 자, 뭐 조한별 기수 아까 또 나왔습니다만은 직전에 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해서 뽀록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고 직전에 또 뭐 그렇게 뛰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느냐? 자, 이신우 주기사 마방에서 지금 두 마리가 같이 나왔는데 둘 다 믿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본 겁니다. 인기 마필들은 불안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얘가 좀 들어올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좋아진 복병 마필 놓고 배당으로 그냥 던지는 게, 배당으로 때리는 게 더 승부를 보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그냥 받쳐서 가고 딱 상태 좋아진 복병 마필을 중심으로 여기에 현장 컨텐츠 좋은 놈까지 딱 붙여가지고 복대 복으로 들어주면 정말 땡큐고, 뭐 인기 마필들하고 같이 들어와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그냥 접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냥 접어놓으시고 복병마를 놓고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7번 겨울장미가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다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kg 가지고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자, 겨울장미는 아주 명확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 모래 반응이 안 좋습니다. 모래 맞으면 완전 말이 바보가 돼요. 후미로 쳐졌다가 막 뒤로 밀렸다가 이제 결승선에서 모래 안 맞으면 또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또 모래를 피해야만 잘 뛰는. 하지만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알고 타기 때문에 잘 알아서 탈 거고, 저 원평 강자입니다. 2억 기수로 지금 변경이 됐죠. 원래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2억 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가 원평 스톰을 이제 잘 타면서 모든 원평 시리즈를 지금 임다빈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임다빈 기수도 잘 타는데, 잘 타죠. 잘 타는 기수인데, 임다빈 기수하고 2억 기수하고 둘의 실력 차이를 비교하면은 2억 기수가 한 수이죠.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가 뭐 1500cc라고 그러면 2억 기수는 2500cc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2억 기수가 한 수이고, 일단은 원평 강자가 기수가 변경됐다는 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그렇다고 임다빈 기수가 여기에 가서 앉아 있다고 이게 별로 못 뛰어서 이게 좋아서 임다빈 기수가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수가 실상적으로 뭐 이 말이 좋고 이 말이 좋고 해서 막 골라타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기수가 잘 없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마방에서 이제 뺀찌 먹습니다. 저 새끼 봐라, 저거 우리말이 똥말이라고 저 좋은 말만 골라서 타? 그래, 너 봐봐. 그러고 안 태워주기 시작하면은 또 기수도 맛이 가요. 그렇게 막 좋은 말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기수들이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먼저 선약이 들어와, 먼저 약속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방에서 요청이 있을 때 기수가 바뀌는 거지, 기수가 진짜 뭐 저게 안 좋으니까 이게 바꿔 타야겠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자, 근데 뭐 얘기가 조금 딴 쪽으로 새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게 복병 마필이 이클립스 더 퀸입니다. 자, 왜 이클립스 더 퀸을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다고 보냐? 지금 금방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임다빈이가 여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게 좋아서 일로 왔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클립스 더 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감량 조건도 좋죠. 앞말이기 때문에 감량 조건이 좋아요. 하지만 감량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승급전이라는 거. 승급전에
승급전의 앞말은 피해야 되는 게 80%입니다. 승급전의 앞말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더군다나 경주 거리가 늘었다거나 부담 중량이 올랐다거나 뭐 그랬을 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느냐? 직전에 2000m 장거리 앞말 대상 경주를 뛰었어요. 완전 꼴찌 왔어요. 진짜 대차로. 대차게 꼴찌 왔어요.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00m를 뛰었다는 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플러스 점수. 장거리에 가가지고 숨을 한번 돌려봤으니까 2000m까지 뛰었고, 그리고 승급전이지만 감량 2점을 가지고 중거리 1400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 전에 6등급에서 1400 뛸 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장거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비록 꼴찌는 왔습니다만은 호흡을 한번 터줬다 라는 거에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서울 5경주 안쪽에 일본 원평강자 기수 바뀐 것도 좋은데, 저는 이번 경주에 장거리 갔다 와서 발걸음의 변화 보일 수 있는 이클립스 더 퀸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6경주는 뭐 가볍게 가야죠. 직전에 같이 뛰었던 두 마리입니다. 이 7번 그레이스 루트, 그리고 10번 천궁스톰. 그러니까 천궁스톰은 지금 정우주 기수, 문세영 기수 두 명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전에 천궁스톰이 3마신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레이스 루트가 더 많이 팔려요. 왜? 기수가 틀리니까. 천궁스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똑같이 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문세영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할 때. 자, 그런데 이 천궁스톰이 만만치 않습니다. 플러스 3kg 갔습니다만은 거세하고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세하고. 자, 그레이스 루트가 직전에 4마신 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부담 중량의 차이가 5.5kg. 3kg가 올랐기 때문에 5.5kg로 변경이 되었다. 현장에서 뭐 두 마리가 아주 센 깜빡이로 갈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는 다른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단 깜빡이를 좀 크게, 말들이 정말 크게 이상이 없으면 인정을 하고 다른 마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서 보고 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2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던 뉴돌콩과 그리고 지모션이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뉴돌콩은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정말 1cm도 손해를 안 보고 최적으로 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승을 하고 승급전, 마이너스 4.5km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지모션 역시도 3착으로, 2착으로 이제 승급을 했죠. 5.5km. 얘도 이제 승급을 한 마필이고. 근데 직전에 이 지모션은 솔직히 이 대성스타를 그때 김정준 기수가 대성스타라는 마필을 탔는데 목차로 졌잖아요. 근데 대성스타가 전개가 잘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모션이 이긴 거지, 지모션이 물론 뭐 김효정 기수가 잘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돌공은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서 들어왔다. 이 두 마리가 승급전인데 또 여기에서 세게 팔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에이스 군주 이것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2번, 4번, 8번 세 마리가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브라운 곤드입니다. 3번 브라운 곤드. 얘도 지금 감량이 5kg예요. 그러면 승급전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기 마필들이 승급전이에요. 에이스 군주 하나 빼고. 자, 얘도 승급전, 얘도 승급전, 얘도 승급전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또 발베니는 얘가 타가지고 김성현 기수가 탔으니까 감량이지 승급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금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직전 경주 모습을 보자고요.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얘 너무 최적으로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브라운 골드가, 김태훈 기수가 훨씬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브라운 골드라는 말도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좋습니다. 지금 3연승을 하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4연승을 도전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런 마필들이 가서 깨지기 좋아요. 직전에 머리차로 간신히 이겼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 그런데 감량 조건도 5kg에다가 브라운 골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뭐 2번, 3번 이렇게 들어오면 이 말이라는 것도 동물이라서 자기가 계속 이겨버리다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쭉 성장세에 있다가 수말들이 갑자기 한번 탁 꺾이면
갑자기 훅 떨어지죠. 왜? 자신감을 상실해서 그래요. 아, 내가 졌어? 그런 또 말들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브라운 골드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50보 100보의 싸움이라고 그러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은 놈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번 서울 7경주의 복병마필은 브라운 골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8경주 메인 경주로 좀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 마필들을 보면 안쪽에 이번 플라잉 대입니다. 게이트 조건 좋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전에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1, 2 지금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고, 문세영 기수는 지금 스마트 테이크에 기승을 하고 있어서 얘도 현장에서 최저 배당으로 빠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서부 챔프죠. 문정균 기수. 서부 챔프는 직전 두 번 1800 경주에서 완전히 좋은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끝걸음을 살리면서 제대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부담 중량이 지금 57kg로 올랐고, 이번 경주 16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장거리를 뛰면서 그렇게 좋은 추임력을 보여줬던 말이 경주 거리를 줄였으니까 더 좋은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줄였기 때문에 흐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800이면 모든 마필들이 좀 초반부터 경주 흐름을 천천히 끌고 가다가 이제 결승선에서 3코너부터 시동을 걸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경주 거리가 줄면은 초반부터 흐름이 달라요.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서부 챔프가 부담 중량도 올랐고 경주 거리도 1600이고 1800이면 서부 챔프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경주 거리가 1600이다. 변수가 있다는 거죠. 플라잉 데이도 1600 경주 경험이 있기는 한데 얘도 세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또 아니고, 스마트 테이크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스마트 테이크는 뭡니까? 이게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렸을 때 보통 이제 암말들이 이제 그런데 수말들은 거의 그런 증상을 보이는 마필이 없고, 암말들이 채찍을 딱 때렸을 때 꼬리를 계속 프로펠러처럼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 왜 때려? 그리고 이제 말이 반항의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때리지 말라고. 자, 그런데 그런 마필들을 기수가 계속 때린다. 그러면 말이 이제 발걸음이 씁니다. 채찍을 때렸을 때 말이 앞으로 뛰는 게 아니고 채찍을 때리면 말이 제자리 걸음을 해버려요. 개기는 거죠, 사람한테. 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때리지 말라는데 또 때렸어? 나 안 뛰어. 이제 말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암말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암말들이.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접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딱 접전, 만약에 플라잉 데이나 서부 챔프하고 이제 접전을 벌여야 돼, 결승선에. 그러면은 문세영 기수가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이 채찍 때리면 서버리니까. 그렇다고 말이 몰고 밀기만 해가지고 옆에서는 막 딱딱 때리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막 몰기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런 마필은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자, 그래서 모두 다 단점을 가지고 있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놓고 경주를 마번을 조합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딱 좋아 보이는 복병. 딱 보자마자 얘가 인기마겠지라고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땡큐죠. 여기는 바로 땡큐죠. 가장 좋게 봤던 마필이 안 팔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승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뭐 배당이 뭐 20배 30배 나올 그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10배 언저리에서 먹기 딱 좋은 배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이거는 정확하게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8경주 메인 경주, 자, 플라잉 데이, 스마트 테이크, 서부 챔프 맞짱 떠서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믿고 제대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정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죠. 강나루가 직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아주 쾌조의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찬페이머스하고 직전 경주 같이 뛴 말 KM 골드킹이죠. 이 두 마리 같이 뛰면서 근소하게 접전 4분의 3마신의 접전 차이로 몰려 들어왔었던 그런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일단 강나루의 발걸음이 좀 더 돋보이긴 하죠. 앞서 있고
그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탄력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찬 페이머스는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다시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8번, 9번이 깜빡이로 현장에서 아주 이제 센 깜빡이로 가죠. 8번, 9번 두 마리가. 자, 그런데 강나루도 좋고 찬 페이머스도 좋은데 저는 이 KN 골든킹을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직전에 찬 페이머스하고 얘하고 4분의 3마신 접전이었어요. 그쵸? 그 접전 상황에서 지금 기수가 김초로 기수에서 이동화 기수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손이 바뀌었어요. 손이 바뀌었는데 직전에 마필의 능력이 4분의 3마신 접전이었다. 여기에서 손이 바뀌었어. 자, 그리고 한 마리는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났어. 그러면 이번에 얘네 둘이 맞짱을 뜨면 얘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현장에서 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철호에서 이동화 기수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이 바뀌면은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구경주 인기 마필들의 상태도 좋은데 복병 마필 중에서 상태가 좋아진 마필 KN 골든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도 있었고 복병마를 노려야 될 경주도 있었는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주로예요, 주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안쪽이 무거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쏠림 현상이 또 발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워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이렇게 깎아내면서 걷어내면서 안쪽이 반대로 가벼워졌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를 뛰어봐야지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무당이라고 그래갖고 예측해서 딱 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주로 상태를 보고 마번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찍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봤는데 주로가 내가 생각했던 주로가 아니야. 자, 그러면 저것도 마번을 빠르게 변경을 해야죠. 그 주로에 맞춰서 이게 포지션에 따라서 마번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꼭 주로의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토요 방송 정리하고 일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